안녕하십니까, 주앵커입니다. 자, 지금 우리 대한광통신이 오늘의 화요일장에서 이제는 완벽하게 뒤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대한광통신의 이슈가 미국을 타격하면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그리고 차트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으며 수급들도 왜 움직임을 바꿨는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대응 전략을 주앵커가 지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에게 꼭 맞는 타점, 비중과 가격대가 전부 다 다르실 거기 때문에 주앵커가 이 두 가지에 대한 도움을 빠르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주앵커가 오늘 선물을 특별히 준비를 했다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작 전 왼쪽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으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한 번씩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봐야 되는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글로벌 광섬유 가격 상승세. 근데 이게 바로 실적 장부에 언제 찍히냐, 그리고 빨리 찍히냐, 이 문제입니다. 지금 이 중간에 시차가 존재를 해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광섬유 가격이 올랐다던데, 엄청 많이 올랐다던데 왜 당장 우리 대한광통신 주가 펌핑 나오질 않느냐, 의문을 이렇게 품으세요. 하지만 통신 인프라 산업의 특성입니다. 특성. 광섬유와 광케이블 단가 상승이 계약 체결하고 나서 납품이 이루어지는 수개월의 시차가 존재를 해요. 그 다음에 차차 반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기대감조차 들어가질 않느냐, 기대감으로라도 주가가 올라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분들도 있으시죠. 사실 그 기대감은요, 수급들과 주포 세력들의 매집이라는 형태로 일부분 표출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주가가 크게 튀지 않아서 몰랐을 뿐이지, 매집은 이미 진행이 밑바닥에서 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미 지난해죠. 지난해부터 반등하기 시작한 이 글로벌 광섬유 스팟 가격과 고성능 케이블의 인상된 단가, 그 모든 것들은요, 제작 기간과 출하 시점을 거쳐서 이번 분기, 2분기가 끝나고 3분기, 여기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이익률과 매출로 그 개선으로 연결이 되고 이어진다. 그 판단이 다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7월의 끝자락에서 8월 13일 날 우리 대한광통신 2분기 확정 실적이 나오고 나서 3분기부터 2분기부터 가격 올라가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아닌 실제 장부가 찍힌다. 근데 8월 13일이 지나가면 뭐다? 이미 우리 광통신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 때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를 뭐라고? 기회라고 여겨주시고 들어와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단순 범용 케이블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AI 데이터 센터용 고부가가치 초고심수 케이블의 판매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서 판매 물량의 확대, 그리고 제품 단가의 상승, 이게 동시에 작동하고 있어요. 양적과 질적 성장이 한 번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가가 바닥인 자리에서 이미 대한광통신은 그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산이 헛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내가 들어가야 되는 타점, 자리가 어디인지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앵커가 오늘 타점까지 안내해 드리겠다 미리 공지를 드렸어요. 그러면 어제 자리였던 월요일, 대체 우리가 신경 써야 되고 변화가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마지막 종가 9,740원으로 1.8% 하락 마감을 보였어요. 자, RSI 37 정도로 꽤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힘이 보존되고 있는 상태라는 걸 우리에게 남겨줬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증하는 심리도가 50이나 떴어요. 그러면 시장의 참여자들이 우리 대한광통신을 보고 여전히 매수의 힘이 크다라고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 이 심리는요, 개인이 아닙니다. 바로 누구? 수급과 주포 세력들이 야금야금 노리고 이미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었느냐? 왼쪽 아래를 잠시 보겠습니다. 자, 어제 월요일 30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있었고 외인들과 기관은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외인 같은 경우에는 이 매도의 물량이 극단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37만 주에서 25만 주로 5분의 1가량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극단적으로 줄은 이유는 무엇이냐?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의 확률이 굉장히 컸죠. 실제로 우리 외인들이
대한광통신을 매집을 했을 때 4일, 5일씩 계속해서 매집을 했을 때 그 첫 변화가 매도의 물량이 줄어들면서 매수로 진입을 할 때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매도를 했습니다만 그래봐야 2,000주예요. 2,000주. 2,000만이 아니라. 그리고 만주입니다. 만주. 너무나도 적은 물량을 정리하는 모습에 가까웠다. 그러면서 재진입할 자리는 여전히 남겨둔 상태로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어떻습니까? 지금의 이 바닥권, 재미없는 구간, 이게 4월 달에 있었던 자리, 그 올라가기 전에 눌렸었던 자리와 똑같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지금의 대한광통신은 주가가 더 밑으로 안 내려가고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자리에서 지지 라인을 보여주고 다시 올라갈 자리를 넘보고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가 빠뜨려서는 안 되는 이 공매도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공매도의 매매 비중이 3.89%, 어제만 3.89%가 찍혔어요. 지금 이 수치는 7월 9일 이후로 처음 나온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규 공매도 물량을 압도적으로 높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평균가는 9,764원이에요. 종가랑 차이 납니까? 24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 공매도 세력은 이렇게 무리를 해서 공격적으로 달라붙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권이 고작 어느 정도?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를 가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넘어가 있다? 바로 세력들에게 완벽하게 넘어갔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움직임 중에서 이 수급들, 특히 외인과 기관의 움직임을 집중해 주셨어야 되는데, 외인과 기관은 뭐다? 물량을 줄이는 척 보이고 있지만 오히려 전환을 꾀하는 모습이 나왔지 않습니까? 어제 월요일 실제 장중에서도요, 호가창에서도 그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이 화요일부터는 우리도 준비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대한광통신 올라가면 그때 사야지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 최저점에서 기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네? 그럼 이것을 내 걸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앵커가 오늘 타점과 더불어 지금 바로 확인해 주셔야 되는 대응책까지 준비를 했다라고 안내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대한광통신의 내용이 바뀌기 시작했다라고 미리 안내를 드렸습니다. 뭐가 바뀌었는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700억 원이라는 숫자를 주앵커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대한광통신의 1분기 기준 통신사업 부분의 수주 잔고가 700억 원을 돌파했다라는 말이 전해졌었죠. 최근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을 했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700원이라는 숫자는요, 일감이 남았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왜? 통신 인프라 업황이 긴 침체기를 이제는 벗어나서 강력한 턴업 구간으로 진입을 했다는 거. 그걸 기대감이 아니라 숫자로 처음 알려주는 신호탄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과거 수주 잔고가 얇았던 시절에는요, 원가 부담이 조금만 늘어나도 영업이익도 좀 흔들리는 자리, 근데 그게 6년 만에 최대 수주 잔고를 쌓아둔 지금은 공장 가동률까지 극대화가 되면서 고정비 절감 효과까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을 앞두고 지금 이 자리, 이 수주잔고의 실체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제 월요일에 약간의 눌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잃지 않은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다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어디가 등장하느냐? 미국이 등장을 합니다. 매출 비중이 30%였던 미국인데 이제 50%로 올라간다라고 전해졌어요. 미국 시장 비중에 구조적 대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동안 시장이요, 그냥 북미에서 계약 하나 터졌다, 좋은 일이다 라고 그냥 덮어뒀습니다. 이런 단발성 이벤트에만 일희일비하고는 했었어요. 하지만 이 증권가와 시장 분석가들이 진짜 무게를 두고 있는 건요, 기업의 매출 지도가 바뀌었다는 거, 그러니까 체급이 바뀌었다라는 거, 여기에 있습니다. 대한광통신이 지난해 전체 매출의 30% 수준이었던 미국 매출 비중을 올해는 50% 수준대까지 대폭 확대하는 목표를 가지고 사업구조 재편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지금 결정적인 기틀이 되어주느냐? 미국 시장이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제일 집약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러면서 단가도 가장 높게 형성되고 있는 프리미엄 시장이기 때문이에요. 국내 범용 통신망 중심의 매출 구조에서 벗어나서 어디?
미국 AI 데이터 센터향 고성능 케이블 공급망으로 매출의 무게중심이 옮겨져 갔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로요. 더 높은 곳으로 말이죠. 그러면 회사의 수익성 체급 자체도 당연히 달라질 것이고 수익성이니까 매출과 영업이익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자리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걸 가능케 한 게 뭐였어요? 우리 대한광통신은 뭘 만들어낸 기업입니까? 수직 계열화가 성공했지 않습니까? 모재부터 완제품까지 아예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내는 기업이에요. 국내 유일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이익 레버리지는 더욱더 강력하다라는 겁니다. 국내 대부분의 중소 케이블 업체들이 외부에서 광섬유 모재 사다가 팔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대한광통신은 모든 것들을 알아서 한다. 원자재 가격이 조금 오르더라도 다른 곳보다 마진이 줄어드는 게 적다라는 거. 그러면 다른 기업들, 그러니까 광섬유가 필요한 기업들이 봤을 때 우리 대한광통신의 메리트가 확실하다, 눈에 띄인다, 검증까지 받은 기술력이다. 왜? 이미 2차 북미 411억 원도 기억나시죠? 이것까지 맞췄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종목이 지금 어디? 최저점에 머물고 있으며 이제부터 전환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바로 오늘부터? 그러면 이거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앵커가 오늘 지금 바로 읽어주셔야 되는 대응 전략과 타점까지 도움을 드린다고 미리 안내를 드린 겁니다. 어떻게 드릴 것이냐? 간단합니다. 지금 상단에 보시게 되면 주앵커의 개인 번호 잠시만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로 대안으로 짧게 문자를 남겨주시게 되면요. 지금 바로 보셔야 되는 대응 전략과 오늘 나에게 맞는 가격대와 비중, 배율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주앵커가 도움을 드릴 겁니다. 얼마나 주앵커가 실력이 있는지를 두 눈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무료로 도움을 먼저 드려보도록 할게요. 믿고 보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대안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나는 공시나 뉴스가 조금 늦는다, 일이 바쁘다, 대안이라고 똑같이 남겨주시면 주앵커가 대한광통신의 소통방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충분히 받으시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주앵커의 특별 선물이 공개가 되는데요. 이 선물은 무엇이냐? 바로 주앵커가 실제로 실시간 보고 있던 종목인데 이게 지금 정책을 만나면서 가장 뜨거워지는 걸 뽑았습니다. 그걸 선물로 드릴 거예요. 실제로 주앵커가 이 바로 직전에 봤었던 종목, 정책, 테마가 엮여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고 지금 어떻게 됐는지까지 눈으로 보여드리고 선물 증정시까지 빠르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혹시 깜빡하셨다면 왼쪽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나는 그래도 오늘 화요일장에서의 대한광통신이 조금 더 중요한데 대안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선물을 바로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주앵커가 이 선물로 종목을 알려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선물의 종목은 바로 주앵커가 매집을 포착한 종목입니다. 실시간으로 강력한 파동을 확신하면서 지지라인 체크와 바닥 확인까지 이미 검증된 종목이다.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목표 수익률 또한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자, 실제로 주앵커가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위 종목, 매집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번호로 주앵커에게 매집이라고 남겨주시는 순간 그 종목의 이름과 섹터를 바로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3004-3394 주앵커의 개인 번호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종목과 섹터를 주앵커가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반응이 나뉘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일단 매수 또는 관심 섹터로 집어넣고 내가 따라가 볼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모르는 섹터야, 들어본 적이 없던 종목이야, 잘 모르겠어, 관망하는 그룹으로 나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나뉘어주신 두 파트의 분들은요, 같은 시작점에 있었습니다. 똑같은 종목을 들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전혀 다른 위치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그저 나 그 종목 들었는데, 봤었는데 라는 말로 끝나고요. 또 누군가는 나 그거 잡고 있는데, 물량 잡고 있는데 그게 실현됐다 라는 걸 본인의 내용으로서
본인의 종목으로서 확인을 받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주앵커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 목표가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미리 안내를 드리는데요. 그러면 주앵커가 실제로 바로 직전에 봤던 종목은 뭐가 실제로 있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좀 바꿔서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생소한 종목이죠. 천일고속이라는 종목과 동양고속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주앵커가 뭐 한 달마다, 두 달마다 실시간으로 보는 종목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만, 주앵커도 3개월에, 6개월에 한 번씩 이런 정책과 섹터, 그리고 종목들이 결합되는구나, 이걸 파악하고 정보전에서 승리를 해서 가져올 수, 볼 수 있었던 종목인데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천일고속이라는 종목, 고작 기간 얼마? 2주입니다. 2주. 2주 동안 가격이 36,900원에서 399,90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내용은요, 조금 간단했습니다.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재개발 추진이다라는 이름이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저점 대비 981%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 종목이었습니다. 자, 기간과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정말 간단하게도 깔끔하게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동양고속 기간 11월 2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조금은 더 길었죠. 하지만 마찬가지로 거의 2주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는 한 달이 조금 안 되는 기간인데요. 자, 7,170원부터 69,900원까지 마찬가지로 정책,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재개발 추진이라는 명목이 있었죠. 그러면서 저점 대비 749%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 그냥 어느 날 차트를 봤더니 올라가네? 올라가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멈춰버리는 순간 여기서 전부 이탈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동양고속이라는 종목도 올라가다가 정책이, 그리고 하락이 약 일주일간 이어집니다. 정확한 타이밍,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요, 이 자리에서 다 나가 떨어져 버려요. 이제 끝났다, 도망가야 된다. 동양고속 같은 종목은 일주일 동안 떨어져 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진짜 끝났구나, 여기서 탑승하고 있는 건 바보다, 이러면서 도망을 가버려요. 그런데 여기서 더 가파르고 더 오래 상승을 해버립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정보전에서 조금 더 앞설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정책과 실시간 종목들 주앵커가 지금 포착을 해냈다라는 거 말입니다. 그러면서 위에 있는 번호로 주앵커에게 매집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게 되면요, 조금은 생소할 거예요, 주주님. 그런 섹터일 겁니다. 조금 생소했었던 테마일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주앵커가 말씀드리는 종목들도 들어본 적이 있나 싶으실 테지만, 그것만이 나를 키워줄 수 있는, 나를 성장시켜줄 수 있는 종목이다,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주앵커가 말씀드릴 그 종목은요, 지금 AI와도 연관이 있는 종목, 그리고 섹터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재료들보다도 훨씬 더 파급력과 내용이 강력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동양고속과 천일고속보다 더 빠르게 볼 수 있었던 구리선 종목의 섹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이 두 가지를 보여드렸느냐, 내용 보십시오. 조금 약소했어요. 작았습니다.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주앵커가 조금 더 최근에 봤었던 구리선 섹터가 아니라 이걸 보여드리면서 지금 AY와 직결된 종목을 말씀드려 보도록 할 겁니다. 위에 있는 번호로 매집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그 즉시 주앵커의 실시간 종목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며, 왼쪽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요것만 한 번씩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앵커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